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 지도로 배우는 성경 역사 우리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 처음 이제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교재 만든 부분들은 예전에 우리 총신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지리 강의하시는 이제 이문문 교수님 그 강의를 토대로 해서 이 강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총신대학에서는 이제 구약 1학기하고 신약 1학기의 총 1년 과정으로 이제 보통 선택 과목으로 그렇게 듣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빨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방 이 순간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고요. 뭐 금방 이 수강이 신청이 끝나버려서 못 배웠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8주 가정하면요, 우리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정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학기 정도 하면 한 15주 정도 하면 구약 한 편, 그리고 신약도 한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지리 전체 개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부터 차례로 나갈 건데요. 성경을 이제 우리 하는 방법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강의하게 되어지면 창세기부터 계속 차근차근 읽어 나가셔야 공부하실 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제대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업 진행하는 부분들은요, 이 성경의 배경과 함께 지도를 함께 그리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그린다니까 조금 어렵게 느끼시기도 하는데 교재에 보면 지도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으로 표시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4가지 색깔이 필요합니다. 노란색하고요,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이 있는데요. 노란색은 보통 지명이나 길 그런 것을 강조할 때 쓰고요. 파란색은 이스라엘이 아닌 타민족을 이제 표시할 때 쓰게 될 거고, 초록색은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졌을 때 분열 왕국 시대 때 남유다를 표시할 때는 초록색으로 북왕국을 표시할 때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색깔은 똑같고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는 초록색은 이스라엘의 움직임, 파란색은 다른 민족, 이스라엘 위에 다른 민족의 움직임, 주황색은 북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이 빨간색으로 이 별표가 되어지는 것은 이 전투를 벌이는,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나니까요. 전쟁을 다룰 때 보통 쓰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 개관이 참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게 무슨 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보면 무슨 꽃입니까? 예, 백합입니다. 백합.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합인데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들에 자라는 백합화를 보라. 그런데 그 백합화가 과연 이 꽃일까? 이스라엘에 있는 꽃이 폈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들의 백합화는 이 꽃입니다. 빨갛잖아요. 이게 빨간 게 어떻게 백합화냐? 이걸 좀 확대해 보면요, 이 꽃입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의 백합화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벽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지칭하실 때 이 꽃을 가지고 보통 지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꽃은요,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이 꽃은요, 보통 개 양귀비 아니면 아네모네, 어떤 분들은 그냥 빨간 꽃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걸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백합화 그러면요, 흰색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말하는 들의 백합화를 보통 이 흰 꽃, 백합화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요, 우리 문화와 우리 상식으로 해석이 될 때 이게 이처럼 얼마나 이 갭이 있는지, 잘못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성경 전체적인 궤관을 다루면서 성경의 땅, 또 주변의 지명, 그리고 기후,
또 문명과 배경을 익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구에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땅이 이 땅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함께 좀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그 땅. 이런 그 땅이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면 풍요롭고 아주 좋은 땅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살았던 갈대 우르보다요 훨씬 더 살기 척박한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땅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한 부분들, 또 기후에 대한 부분들, 이 땅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지, 그 땅에 어떠한 거룩함이나 또 이 다른 부분이 있을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 여기가 이제 성경의 땅인데 우리나라로부터 한 8,200km를 가야 됩니다.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땅이 나오는데 이 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 대륙의 중심으로 그려진 이 예루살렘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 사역이 집중된 곳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 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죠. 이 지역이 선택한 이유, 왜 이곳을 선택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북동쪽으로 보면 아시아 쪽이고요. 그리고 이 남서쪽으로 보면 아프리카 쪽, 그리고 북서쪽으로 보면요 유럽이 위치하고 있는 그 세 개의 대륙이 겹쳐지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지역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복이 전해지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복일 겁니다. 이 복,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은 바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재 이 성경의 땅은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한 땅을 살펴보면요, 지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이 오늘날 근동이라고 부르는 땅인데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가 위치한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확대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죠, 여기. 이 땅을 확대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는 곳입니다. 여러 부분들 아직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간헐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 가장 최근에 이 분쟁이 2020년 올해죠. 올해 2월에 이스라엘 경비병이 팔레스타인 소년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어떻게 했냐면 이 상황에 분리 장벽을 설치했는데요. 이런 장벽을 설치합니다. 장벽을. 이런 장벽을 설치하고는요, 너무 높죠. 높은 장벽을 설치해서 그 경계 지역을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 지역과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한 730km 정도의 콘크리트와 철조망으로 장벽을 설치해서요, 이 팔레스타인과 격리 조치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경 사건, 오늘날 이제 근동이라 불리는 이 땅에 있는 가운데요. 여기 보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 가운데가 레반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이요. 저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그리스 지역, 그리스 문명, 신약 시대에 그 나오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들이 문명이 발달된 가운데가 되어지는 것이 이 레반트 지역인데, 레반트 지역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이 메소라는 부분들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타미아라는 부분은요, 강들이라는 건데, 이 강들이 두 강이 있죠. 강들 사이에 위치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부분들은요. 이 두 강은 어떤 강이냐? 첫 번째 이제 이 유브라데 강,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두 강이 있습니다. 유브라데와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유브라데 강이고요. 그 위에가 이제 빨간색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티그리스 강은요, 산지 쪽에 있으니까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대부분 이제 평지 쪽을 흐르기 때문에 유속이 느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 보통 문명이 형성되어지느냐, 유속이 느린 이 유브라데 강 쪽으로 고대 도시들이 많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의 이제 중간에 되어지는 부분들, 이 강 있는 부분들, 그쪽에 이 아라라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서 이제 계속 만년설이 있는 곳에서 계속 흘러 내려서 이 강이 형성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조금 만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이 만날 듯 말 듯 하면서 좀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이제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인데요.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요. 이쪽을 이 경계선으로 해서 남과 북을 나눕니다. 북쪽은 아수르 쪽이고요. 남쪽은 이 바벨론 쪽입니다. 이게 북쪽에 이 아수르가 형성되고 남쪽은 바벨론이 형성됩니다. 근데 보면요, 아수르는 대부분 이제 이 산지 쪽에 있으니까 유목에 강하고요. 유목민들이 많고, 남쪽은 바벨론은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또 물도 있기 때문에 이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이 이렇게 풍요로울까요? 아무래도 이 남쪽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싸우면요, 어떻게 될까요? 두 나라가. 누가 이길까요? 풍요로운 땅일까요?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쪽이 이길까요? 힘든 쪽이 이깁니다. 10번 싸우면요, 한 10의 9은 거의 위쪽이 이깁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교수님 이야기할 때 헝그리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 위쪽이 자기는 이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이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수르 위에 밑에가 바벨론이고요. 그리고 메데와 바사도 나옵니다.